이제 오늘 봐볼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작도하는 방법이랑 거래량 보는 방법, 캔들 보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차트를 직접 찾아보고 투자해 볼 만한 애들이 있으면 같이 도전해 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려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렇게 24시간 퍼센트지로 봤을 때 상위로 쭉 보고 또 하락세로 쭉 보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차트를 한 1초에서 2초 정도 보고 넘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도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찾는 방법이죠.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시장세가 어떤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시장세를 파악하기가 1번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만들어진 삼각 수렴이 있어요. 고점인 126K에서부터 지금 살펴보면은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이 약 36% 정도가 나와줬습니다. 비트의 조정이 36% 정도 나와줬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은 또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우리는 횡보하는 기간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또 수렴의 끝부분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수렴의 끝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서 하방이나 상방으로 크게 움직임이 곧 나와주겠죠. 여기 11월 21일부터 지금 12월 28일이니까 약 5주간의 횡보를 끝마치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고점을 계속해서 내리는 차트를 우리는 삼각수렴에서 대칭 삼각수렴이라고 배웠어요. 대칭 삼각수렴의 패턴은 수렴의 끝부분에서 방향이 나오는 쪽으로 강하게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 그러니까 대칭 삼각수렴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지 말고 끝부분에서 방향이 나오는 대로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아직 수렴의 끝부분이지만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고 이미 들어가 있는 포지션들은 본전 로스에 리스크를 제하고 안전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시장세가 횡보 그리고 곧 방향성이 나온다. 그렇다면 알트들도 아직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주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방향이 나오기 전에는 알트들의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이낸스 차트에서 쭉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24시간 퍼센트지를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까지 움직임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승세가 높은 애들부터 찾아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RVV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오후 7시 12분이니까 어제 오후 7시 12분부터 지금의 변동성까지 약 97%가 올라준 거예요. 오늘 09시에 새로 고침이 되어서 09시부터 97%가 오른 게 아닙니다. 24시간 이전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변동성이 97%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 09시에 새로 고침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르겠죠.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는 겁니다. 오늘 09시부터는 지금 30%가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쭉 지금의 시간까지 오른 게 약 97%. 이걸 감안을 하고 한번 차트를
위에서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로 실전으로 넘어갈 거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보는 차트는 돌파 매매를 많이 하죠. 돌파 매매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에 종가 라인을 위로 올라서 주는 이런 라인들 있죠. 저는 이런 라인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일단 개미가 움직였다는 건 아니에요. 개미가 움직여서는 개미들의 매수세로는 이런 큰 거래량을 나타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래나 세력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한 흔적들이 거래량으로 남는 거죠. 보통 이런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종가 라인은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근데 RVV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하기가 조금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는 적어도 계속해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이상 상장된 애들로 보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 구간을 넘길 때 강하게 쏴줬죠. 단기봉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기봉에서도 이렇게 쫌쫌따리 계단식으로 쭉 오르다가 이 아까의 중요 라인을 탁 넘길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전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이 봉에서 터졌죠. 여기에서 많이 거래량이 터졌다기보다 이 구간을 넘겨주면서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많은 매수세가 나오면서 여기서 장대로 한 번에 훅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내렸지만 중기 이평선에 닿고 다시 이 상승 위로 올라서 줬어요. 이런 애들은 이미 한 번 올랐다가 내렸죠. 다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높은 확률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확률은 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봉에서 우리가 만약 봤다면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이 라인, 이 시점에서 상황을 단기적으로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아래에서 쭉 내리면서 눌림에서 사서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를 주요 라인을 돌파할 때 사서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속도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매수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쯤에서 돌파해서 빡 쏘고 죽는 그런 피로도가 적은 매수 방법을 하는 걸 저는 선호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캔들은 이미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고 제 기준으로 10월 18일에 상장을 했네요. 2달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패스를 하는 겁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이걸 먹고 나오기보다 여기서 먹고 나오기 전에 빠르게 또 눌릴 확률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째지만 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은 가급적 건들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지네요. 자, 그냥 보자마자 패스를 해야겠죠. 스토리지는 근데 디파이 중에 또 엄청 옛날부터 좋은 코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각각의 1년 이상 된 코인들은 보시면 특성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월 10일에 바이낸스 발 하락이었죠. 하락을 하고 나서 계단식으로 올라줍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여기서 중요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 캔들이 상승하기 전에 상승을 할 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어요. 그쵸?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하다가 갑자기 쏴요. 스토리지는 옛날부터 이런 특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갑자기 쐈다가 죽어요. 여기서도 올라갈 뭐 그런 이슈가 없어요. 너무나도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쏘고 상승을 쭉 이어나가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언제였죠? 이 시간대에도 갑자기 쐈다가 지금 또 죽고 있죠. 30%를 쐈네요. 32%.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릴 만한 이슈가 전혀 없는 캔들입니다. 여기서도 상승해서 올린 것보다 하락해서 내린 거래량이 훨씬 많네요. 이쪽도 그래요. 이 코인은 갑자기 올렸다가 죽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의 개별적 특성을 잘 알고 계시면은 이런 코인은 안 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좋아 보이는 코인들은 전 대부분 알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쭤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코인은 쐈다 죽는 코인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어떤 코인은 얘는 바닥을 다지면서 잘 올려줬던 과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집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NTRN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쐈다가 죽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코인입니다. 잡코예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제 이 코인은 뭔가 들어갈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바로 스토리에지에서 NTRN으로 넘어갈 때 보고 바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DAM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전 고점 라인들은 이런 부분이죠. 여기도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왔네요. 이런 코인들은 이 지점을 넘길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미 넘기고 나서 눌렸죠. 그러면은 바로 패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것도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은 지금 시점에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점에 들어가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전으로 차트를 확인해 보려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쭉 넘어가 볼게요. D 벌써 4개 봤죠? T 같은 경우에도 얘도 한 번에 쐈다가 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쐈다 죽고 쐈다 죽고 쭉 올렸다 죽고. 그래서 T는 한 번 움직여줄 때 계단식으로 쭉 올려주는 무빙, 그리고 한번 쭉 올렸다가 바로 죽는 무빙, 그 두 개를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코인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닥을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캔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스토리지와 비슷하죠. 스토리지도 보시면 쭉 눌리고 옆으로 밀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닥을 다졌다고는 보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캔들 이후로는 쭉 하락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갑자기 푹 올린 거죠. T도 보면은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다가 갑자기 훅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펴볼 때 진입각이 절대 안 나오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쭉 올렸죠.
이거는 일봉으로 볼 때 항상 천천히 올라가면서 저항대를 강하게 뚫고 계단식으로 올려주는 게 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내리다가 한 번에 팍 올린 애들은 금방 죽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오래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한 번 먹고 빼는 건데, 이런 애들은 타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패스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점에서 볼 때 가장 강했죠. 거래량이. 이렇게 본다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는데 가격대가 0.07 구간이죠. 근데 지금은 0.037 구간입니다. 0.07까지 가려면 여기서 약 2배가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지점을 제외하고 이 지금의 위치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선을 그어 봤을 때 여기가 날봉상의 중기 이평선 라인과 되게 비슷하죠. 거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 지점 종가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지점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중기 이평선까지 위로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꼬리가 없었죠. 위에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 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래량이 거의 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도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로 올렸지만 20%를 올렸죠. 여기를 보면은 나옵니다. 20%를 올렸죠. 근데 윗꼬리가 없어요. 매도세가 없었으니까 여기 캔들의 지지라인과 중기이평선 지지라인, 여기를 함께 받쳐주고 또 상승이 올라가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잘 받쳐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이 뽁 나와줬죠. 이 캔들을 보고 잘 지켜준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매수세가 나와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불라 같은 경우에도 괜찮기는 한데 여기서 진입은 못해요. 왜냐면 이 캔들까지 해서 선을 그어보면은 매수를 받을 만한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롱을 받고 싶을 만한 그런 시그널이 혹시 보이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어디를 돌파하는 모습도 없고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키는 걸 확인하고 윗꼬리가 없는 캔들 확인하고 그 다음날 보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것도 매수를 받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까요? 이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이 안 보인다는 거 말씀이시죠? 여기서요. 거래량은 여기서 붙었죠?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제 캔들 아니면 오늘 캔들? 아, 네. 저 어제 캔들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오늘은
매수 받기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지만 저는 신규 코인을 잘 선택을 하진 않으니까 얘도 보면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이해되셨으면은 넘어갈게요. 저는 어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고 이쯤에서 어디를 돌파하는 구간도 없었기에 여기서 매수를 받기에는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해되셨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상장 1년 이상 된 종목을 들어간다기보다도 그런 애들로 고르는 게 훨씬 기술적 분석이 잘 맞아요. 왜냐면 1년 이하로 상장된 애들은 과거 차트가 어느 정도 형성도 되지 않았고 거래량이 많이 붙은 캔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상장되자마자 이렇게 눌린 애들도 많겠죠. 그리고 상장되자마자 보통은 계속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장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만 이 구간까지 가려면 0.078이죠, 가격대가. 근데 지금은 0.037이에요. 저 구간까지 가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2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줘야겠죠? 유의미한 구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봐야 할 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지 최소한 1년 이상 된 애들로 보는 게 좋아요.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된 종목을 많이 보시는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신규 상장된 애들은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위아래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시가총액이 되게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시작한 지 5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AK 잘 가나요? 엄청 잘 가네요. 우리가 보는 애들은 대부분 잘 가죠. 제가 좋아하는 바닥을 다진다 라는 애들은 이런 걸 얘기해요. 넘겼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도 이를 강하게 넘겼어요. 여기는 윗꼬리가 계속 생겼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생겼지만 얘를 기준으로 비슷한 라인에서 계속 저항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11월 거의 한 달간을 고점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뚫어줬죠. 여기서 윗꼬리가 생기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얘는 올라갈 차트예요. 그래서 아까 방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얘는 좋아 보여요. 계속 또 갈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음 걸로 좀 스피드를 내서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4-5개밖에 안 봐가지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블라까지 받고 1센트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돌파 자리가 이미 이전에 나왔어요. 이런 라인에서. 근데 여기서도 돌파했다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위에 꼬리랑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생선가시처럼 나와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생선가시처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안 보는 이유 중 하나예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움직임,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 한 코인의 움직임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의 단위가 신규 코인이 훨씬 단가가 낮아요.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작은 금액으로 시세를 조종할 수 있겠죠. 이 코인을 움직이는 고래가. 근데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은 이런 애들과 똑같은 금액으로 시세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은 이런 생성가시 무빙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무빙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드실 때 지지가 안 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본전 로스를 잘 걸지만 로스를 안 거는 트레이더분들이 8할은 될 거예요. 그러면서 털리게 되죠. 쭉 올랐다가 다음날 23%를 빼버려요. 여기서부터 23%지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36%를 빼버립니다. 이런 애들은 그 저배율로 하더라도 3배율로 하더라도 터졌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코인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CC 차트 좋죠. 이 구간 넘기면서 우상향이 쭉 일어나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바닥 다지기가 나와줬죠.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냥 패스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한순간에 내리꽂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패스할게요. 리버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여기도 패스할게요. 지금 리스트업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좋아 보이는 코인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패스하는 겁니다. 지금 한 9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까요? 네, 24시간 상승률 순위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는 하락률 순위대로도 볼 거예요. 롱만 보는 게 아니라 숏도 같이 보니까요. 이런 코인들은 이제 아시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생성가시 무빙이 쭉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하나가 30%예요. 23%, 31%. 이런 거는 잘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오래 홀딩하지도 못합니다. 63%를 3일 만에 빼버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바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찾는데 더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됩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